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서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지민은 그날 아침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숨이 턱 막혔다. 그녀와 남편 태현이 함께 꿈꿔왔던 집을 위해 모아둔 저축 계좌의 잔액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해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태현이 어머니 계좌로 큰 금액을 이체한 기록이 있었다. 또다시 이번이 처음도 두 번째도 아니었다. 지민은 심호흡을 하며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아침부터 미세먼지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뿌옇고 답답했다. 태연과 결혼한 지 3년, 그들은 강남의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살면서 자신들만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왔다. 둘 다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서울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다. 그래서 매달 빠짐없이 저축을 했고 작은 사치도 모두 포기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써 여러 번이었다. 태현은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것 외에도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이라며 큰 금액을 보내곤 했다. 처음에는 지민도 이해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태현을 혼자 키우며 고생했다. 명문대를 나온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이제는 그 보답을 받을 때라고 생각했다. 지민은 그런 관계를 존중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문제였다.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을 태현이 혼자 결정한 것이다. 뭐 하고 있어? 태현의 목소리에 지민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직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다. 은행 앱 보고 있었어. 지민은 직접적으로 물었다. 어제 어머니께 돈을 보냈네. 태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어머니가 친구분 수술비를 좀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급한 일이었어. 그렇구나. 근데 우리 집 통장에서 출금하기 전에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민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불만이 묻어났다.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랬어. 다음에는 말할게. 태현은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다.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대화는 이미 여러 번 있었고 항상 같은 결론이었다. 다음에는 말할게. 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상황은 똑같았다. 태현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고 지민은 나중에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태현아, 우리가 집을 사려면 앞으로 2년은 더 모아야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 우리 계획이 다 틀어져. 태현은 한숨을 쉬며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아, 어머니는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 내가 이 정도도 못해드리면 어떤 아들이겠어? 네가 좀 이해해줬으면 해. 지민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마치 자신이 이기적인 며느리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솟아올랐다. 이것은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존중과 약속의 문제였다. 나도 어머님이 태현이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는 부부잖아. 이런 큰 결정은 함께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닐까? 태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상의할 시간이 없었다니까. 어머니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셨어. 매번 그래. 항상 급하다고만 하시지. 근데 어째서 항상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거야? 이번에는 무슨 수술이라고? 태현은 넥타이를 강하게 pulling on his tie so that it tightened uncomfortably. 내 대한 믿음이 이 정도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누구도 거짓말한다고 하지 않았어. 다만 우리가 함께 계획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회사에 늦겠어. 태현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지민은 그가 신발을 신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런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났다. 미루고 피하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지민은 혼자 남았다. 아파트는 갑자기 너무 조용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은행 앱을 다시 열었다.
잔액은 여전히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그녀와 태현이 함께 꿈꿔온 집, 그들의 미래를 위한 저축이 또 다시 줄어들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민은 회사에서 종일 집중할 수 없었다. 마케팅 회의 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아침 태현과의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그랬다고? 이번이 몇 번째야? 수연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셀 수도 없어.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어.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 하지만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번에는 우리 저축의 절반이야. 너무하네. 그럼 태연 씨는 뭐라고 했어? 늘 그렇듯이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셨대. 이번에는 친구분 수술비를 도와주고 싶다고.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지민아, 솔직히 말할게. 이건 정상이 아니야. 너희는 결혼한 부부고 너희만의 삶을 살아야 해. 시어머니가 아무리 소중한 분이라도 이렇게 너희 미래를 희생시키는 건 옳지 않아. 지민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그 모든 건물들 사이에 그녀와 태현의 집이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태현이는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걸. 마치 내가 이기적인 며느리인 것처럼 느끼게 해. 이기적인 건 너가 아니야. 이건 단순히 존중의 문제야. 너희는 부부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려야 해. 지민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태현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녀는 시어머니 박순자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순자는 언제나 지민에게 친절했고 명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며 겉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돈 문제만 나오면 상황이 달라졌다. 순자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고 태현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연아, 태현 씨와 진지하게 대화해봐. 그래도 안 되면.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네오도 똑같이 해봐. 무슨 말이야? 내 부모님한테도 같은 금액을 보내. 그럼 태현 씨가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될 거야. 지민은 그 생각에 놀랐다. 그녀의 부모님은 충분히 여유롭게 살고 있었고 딸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수연의 제안은 일리가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태현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지민은 집에 돌아왔을 때 태현이 이미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보통 그는 늦게 퇴근했다. 태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일찍 왔네. 지민이 말했다. 오늘 아침 우리 대화에 대해 생각해봤어. 태현이 텔레비전을 끄며 말했다. 네가 화났다는 거 알아. 하지만 어머니는 늘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 내가 대학 갈 때도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어.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해. 지민은 태현 옆에 앉았다. 나도 그걸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잖아. 집을 사고 가족을 이루는 것. 이런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 그 계획이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큰 돈까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왜 항상 갑자기 큰 금액이 필요한지야. 그리고 왜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는지. 태현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도 자존심이 있으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태현의 효심은 존경할 만했지만 이것은 그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였다. 갑자기 수연의 제안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쩌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보다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알았어, 태현아. 내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큰 결정을 할 때 먼저 나와 상의해 줬으면 해. 태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민이 이해해 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고마워, 지민아. 앞으로는 꼭 그럴게. 지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태현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다. 자신의 개인 계좌에 접속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말로는 태현을 설득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버지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금액은 정확히 태현이 어머니에게 보낸 것과 같았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이것이 그들의 관계를 바꿀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태현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에 한 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죄책감과 불안,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뒤섞였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계속 생각했다. 어쩌면 너무 충동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태현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어젯밤의 대화 이후 그들 사이에 어색함은 없었다. 지민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됐다. 오늘 회의가 많아서 늦을 것 같아 태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저녁은 알아서 먹어. 응, 나도 오늘 야근할 것 같아. 신제품 출시 준비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들은 각자의 직장으로 향했다. 지민은 하루 종일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다. 태현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또는 그녀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송금에 의문을 가질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저녁이 되자 지민은 실제로 야근을 해야 했다. 마케팅팀에서 준비하던 화장품 신제품 출시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프로젝트 리더였다.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중이었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태현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잠깐 받고 올게. 그녀는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여보세요? 지민아. 태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다. 방금 은행 앱을 확인했어. 너 어제 아버님께 돈을 보냈더라.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응, 보냈어. 얼마나 보냈는지 알아? 그건 우리가 집을 위해 모아둔 돈이야. 태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알아. 정확히 네가 어머님께 보낸 만큼이야. 지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로 태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네오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네가 어머님께 돈을 보냈을 때는 괜찮고 내가 아버지께 보내면 미친 짓이야. 지민의 목소리도 올라갔다. 그건 다른 문제야. 어머니는 그 돈이 필요했어. 그럼 내 아버지도 필요할 수 있어. 너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돈을 보냈잖아. 나도 똑같이 한 것뿐이야. 태연은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네 아버지는 잘 사시잖아. 우리 돈이 필요 없다고 늘 말씀하셨잖아. 맞아. 사실 아버지는 내가 보낸 돈에 대해 의아해 하실 거야. 하지만 이건 원칙의 문제야, 태현아. 우리는 부부잖아. 이런 중요한 결정은 함께 상의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태현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전화가 끊겼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회의 내내 집중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현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앞에 앉았다. 왜 그랬어? 태연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았다. 대신 혼란스러움과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났다.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하고 싶었어. 지민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가 나와 상의 없이 우리 돈을 보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기분을. 태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야. 어머니는 정말 그 돈이 필요하셨어. 정말로? 친구분 수술비를 위해? 그렇다면 왜 그 친구분께 직접 도움을 주지 않으시고 너를 통해서 하셨을까? 태현아, 난 어머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돼.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상의 없이 결정해.
태현은 말없이 바닥만 쳐다보았다. 지민은 계속했다. 우리는 함께 집을 사기로 약속했어. 그 꿈을 위해 둘 다 희생하고 있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계속 돈을 빼면 우리는 영원히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거야. 어머니를 외면하라는 거야? 태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건 괜찮아. 하지만 이런 큰 금액은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왜 항상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태현은 갑자기 일어섰다. 넌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어. 어머니가 날 속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민도 일어섰다. 아니, 태현아. 나는 단지 우리 관계에서 존중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함께 상의할 거야. 난 널 신뢰해. 하지만 어머니의 일에 내가 간섭하는 건 원치 않아. 간섭이라고 우리 공동 계좌에서 나가는 돈인데 그게 어떻게 간섭이 돼? 태현은 갑자기 매우 지친 표정을 지었다. 모르겠다, 지민아. 난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어. 잠깐 나갔다 올게. 태현이 문을 닫고 나가자 지민은 소파에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그녀의 행동이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킨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과 파트너십의 문제였다. 태현이 돌아온 것은 1시간 후였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지민 옆에 앉았다. 미안해.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가 화난 이유를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지민은 놀랐다. 그녀는 태현이 더 화를 내거나 침묵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나도 미안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녀가 말했다. 태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난 아마 계속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네가 아버님께 돈을 보냈을 때 나는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어. 이제 내 기분이 어땠을지 조금 이해가 돼. 지민은 태현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네가 어머님을 도와주는 걸 막고 싶은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함께 결정했으면 해. 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앞으로는 어떤 금액이든 보내기 전에 상의할게. 약속해.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지민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태현이 이해한 것 같았고 그들의 관계는 더 강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지민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태현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태현은 샤워 중이었다. 핸드폰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지민은 핸드폰을 들어 태현에게 가져다 주려 했지만 문득 호기심이 들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님. 그녀가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순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이니? 태현이는? 샤워 중이에요. 제가 대신 받았어요. 메시지 전해드릴까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괜찮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민은 순자의 목소리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어머님, 괜찮으시면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아니, 그냥 태현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야.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또다시 개인적인 일이라니. 이런 패턴이 너무 익숙했다. 혹시 돈이 필요하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숨소리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어머님, 저희는 부부예요. 태현이의 일은 제 일이기도 해요. 특히 돈 문제는요. 지민아,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와 태현이 사이의 일은 나도 간섭하지 않아. 나와 내 아들 사이의 일에 네가 끼어들 필요는 없어.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냥 도울 수 있을까 해서요. 태현이 나오면 전화하라고 전해줘. 순자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태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는 전화에 대해 말했다. 아, 어머니가 왜
전화하셨대? 태현이 물었다. 모르겠어.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하셨어.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들었다. 지민은 그가 다시 전화를 거는 것을 지켜보았다. 태현은 거실 밖으로 나갔고 지민은 그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작게 들렸다. 그녀는 도청하려는 것이 아니었지만 몇 마디가 귀에 들어왔다. 지금은 어려워요. 지민이와 약속했어요. 다음 달에. 지민은 가슴이 조여들었다. 태현은 여전히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있었다. 단지 이제는 숨기지 않고 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그것도 발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불안했다. 이 패턴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태현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무슨 일이야? 지민이 물었다. 태현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또 돈이 필요하대. 이번에는 집 수리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 지금은 어렵다고 했어. 우리가 합의했잖아. 큰 금액은 함께 상의하기로. 지민은 안도했다. 태현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고마워. 하지만 태현이 머뭇거렸다. 다음 달에 조금 도와드리겠다고 했어. 우리가 함께 결정해서.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타협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전이었다. 좋아, 다음 달에 우리 예산을 살펴보고 얼마를 보낼 수 있을지 같이 결정하자. 태연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민아. 이해해줘서.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태연은 약속을 지켰고 재정적 결정을 함께 상의했다. 순자에게 보내는 금액도 줄었다. 지민은 아버지에게 보냈던 돈을 설명하고 다시 돌려받았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2달 후 지민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태현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지민이 물었다. 태현은 머뭇거렸다. 아니, 별일 아니야. 하지만 지민은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태현아,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알아? 태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께 돈을 보냈어. 지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언제? 얼마나? 지난주에. 그렇게 많진 않아. 얼마나 보냈는데? 태현은 침묵했다. 태현아, 얼마나 보냈어? 200만 원.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민은 말을 잃었다. 200만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결정하기로 약속했던 것은 어디로 간 것일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정말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셨어. 병원비 때문에. 병원비? 어머님이 아프신 거야? 지민은 걱정스러워했다. 그렇대.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셨지만 검사를 받으셔야 한대. 지민은 혼란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면 당연히 도와야 했다. 하지만 왜? 태현은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약속했잖아. 태현은 고개를 숙였다. 너무 걱정할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네가 의심할까봐. 내가 의심한다고? 어머님이 아프신데 내가 왜 의심을 해? 지난번에 너는 어머니가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잖아. 이번에도 그럴까봐 걱정됐어. 지민은 그 말에 상처받았다. 난 단지 우리가 함께 결정하기를 원했을 뿐이야. 어머님이 아프시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하지만 넌 나를 배제했어. 또다시. 태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민은 그가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태현아, 정말로 어머님이 아프신 거 맞아? 태현의 눈이 커졌다. 뭐? 당연하지.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해? 나를 배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님이 정말 아프시다면 넌 나에게 말했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태현은 일어섰다. 믿기 힘들다. 넌 정말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어. 난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진실은 내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거야. 그리고 넌 그걸 의심하고 있어. 지민도 일어섰다. 태현아, 진정해. 나는 단지 됐어. 태현이 소리쳤다. 난 이제 더 이상 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그는 방을 나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녀는 태현을 화나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태현의 반응은 그녀의 의심을 더 키웠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날 지민은 출근을 했지만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태현과의 다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 늦게 돌아왔고 지민이 잠든 척할 때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아침에는 서로 말없이 각자 출근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지민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수연에게 전화했다. 태현이 또 어머님께 돈을 보냈어. 이번엔 병원비라고 하더라. 정말 그럼 이해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 건강 문제라면 심각할 수 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태현이가 나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해. 그리고 내가 의문을 제기하자 엄청 화를 냈어.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 좀 이상하긴 하네. 시어머님이 정확히 어떤 병으로 검사를 받으신데 그게 태현이도 자세히는 모른데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고. 혹시 직접 물어볼 수는 없어?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과 나 사이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 특히 돈 문제로 이야기한 이후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이 물었다. 지민은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확신이 없었다. 글쎄 어쩌면 주말에 시어머님을 방문해 볼까 해. 태현이한테는 말하지 않고. 정말? 그래도 될까? 태현 씨가 알면 더 화낼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진실을 알아야만 해. 수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지민아. 시어머님과 직접 대면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날 저녁 지민은 태현에게 주말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태현은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별 계획 없어. 왜? 친구들이 모임 있다고 해서 토요일에 좀 나갈 것 같아. 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 지민은 안도했다. 태현이 더 이상 묻지 않아 다행이었다. 사실 그녀에게는 친구 모임이 없었다. 그녀는 박순자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시어머니는 서울 북부의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태현은 한 달에 한두 번 어머니를 방문했지만 지민은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함께 갔다. 토요일 아침 지민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태현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것이 진실을 알아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지하철을 타고 순자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지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까? 아니면 우회적으로 접근할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화나게 하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순자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것이 올바른 결정일까?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 지민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다. 지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서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지민아, 갑자기 웬일이니? 태현이는 집에 있어요. 제가 혼자 왔어요. 어머님을 뵙고 싶어서요. 순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지민을 안으로 들였다. 들어와. 마침 차 마시려던 참이었어. 지민은 낯익은 아파트 거실로 들어섰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가구와 인테리어는 오래된 느낌이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고 지민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어머님,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순자는 차를 가져오며 대답했다. 그럭저럭 지내지.
나이 들면 이런저런 데가 아프긴 하지만 지민은 바로 건강 이야기가 나온 것에 안도했다.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많이 아프세요? 태연이가 어머님이 병원에 가셨다고 하던데.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풀어졌다. 아, 그래? 태현이가 그렇게 말하던? 지민은 혼란스러웠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다. 네,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심각한 건 아니죠?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지민을 쳐다봤다. 병원은 가끔 가. 내 나이에는 정기 검진도 필요하고. 시어머니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있었다. 지민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태현이가 병원비 때문에 많이 걱정하던데요. 혹시 큰 수술 같은 게 필요하신가요?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태현이가 뭐라고 정확히 말하던 지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머님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순자는 차 잔을 테이블에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래서 네가 여기 온 거구나. 돈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님. 전 그냥 걱정돼서. 지민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 아들과 나 사이의 일에 네가 왜 끼어드는 거니? 지민은 당황했다. 그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어머님, 전 그냥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태현이와 저는 부부예요.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해요. 비밀? 순자가 웃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태현이는 좋은 아들이야. 그 애는 자기 어머니를 돕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니? 돕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헷갈려요. 어머님이 정말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민은 말을 마치지 못했다. 순자는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번졌다. 네가 나를 의심하는 거니? 내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민도 일어났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전 그냥 네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뭐니? 나를 감시하러 온 거야. 태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지민은 얼굴이 붉어졌다. 태현이는 몰라요. 역시 그렇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신문하다니 이게 말이 되니? 지민은 상황이 완전히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전 그냥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대화? 이게 대화니? 네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거잖아? 아니에요. 전 그저... 순자는 현관문을 가리켰다. 이제 가, 당장. 지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아니, 지민아, 오해가 아니야. 넌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어. 네가 태현이와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걸 알아. 지민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단지... 순자가 소리쳤다. 지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돌아서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을 화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민은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기는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제 시어머니는 그녀를 완전히 적으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태현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걷는 동안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태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벌써 태현에게 연락한 것일까?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민아, 어디야? 태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친구 만나러 나왔잖아. 모임 있다고 했잖아. 아, 맞다. 근데 집에 언제 올 거야? 저녁에 같이 먹으려고. 지민은 안도했다. 아직 시어머니는 연락하지 않은 것 같았다. 곧 갈게. 1시간 정도 후에.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지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숨길 수 있을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태현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태현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민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친구들 만났어? 태현이 물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거짓말을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태현아, 솔직히 말할게. 난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어. 태현은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다. 그럼 어디 갔었어?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님 댁에 갔었어. 태현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왜? 난 진실을 알고 싶었어. 어머님이 정말 아픈지. 태현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다. 뭐? 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야? 태현아, 화내지 마. 난 그냥 확실히 알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고 돈을 보낸 이후로 모든 게 이상해졌어. 그래서 내 뒤에서 어머니를 찾아간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태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미안해. 하지만 난 다른 방법을 몰랐어. 넌 내 질문에 화만 냈잖아. 태현은 부엌 수건을 던지고 거실로 나갔다. 믿을 수 없다. 넌 내 어머니를 의심하고 내 뒤에서 행동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화를 많이 내셨어. 나를 내쫓으셨어. 당연하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태현은 머리를 감싸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넌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했어. 지민은 태현 옆에 앉으려 했지만 그가 몸을 피했다. 태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단지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이 문제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잖아.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건 내 행동이야. 태현이 소리쳤다. 네가 어떻게 나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 수 있어? 어머니는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 그런데 넌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어. 난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현아, 우리는 부부야. 부부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해. 네가 나에게 거짓말하고 돈을 몰래 보내는 게 옳다고 생각해? 태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무언가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어머니를 돕고 있을 뿐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어머니를 돕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돈을 몰래 보내는 건 잘못됐어. 지민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말했다. 태현아,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이 정말 아프신 거야. 태현은 갑자기 표정이 무너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태현아. 지민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어머니는 아프지 않아. 태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지민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의심이 맞았던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한 거야? 돈은 뭐에 쓰인 거고? 태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가 도박을 하셔. 몇 년 전부터 시작하셨어.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커졌어. 지금은 빚이 많으셔. 지민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예상하지 못했다. 도박이라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부끄러웠어. 어머니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태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네가 어머니를 판단할까봐 두려웠어. 태현아. 지민은 이번에는 태현의 손을 잡았고 그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님을 판단하지 않아.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계속 돈을 보내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알아. 태현의 목소리는 지친 듯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빚이 너무 많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태현아. 도박 중독은 질병이야.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다. 알지 알아. 하지만 어머니는 도움을 거부하셔.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하셔. 지민은 태현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가 함께 어머님을 설득해야 해. 그리고 더 이상 돈을 보내면 안 돼.
그건 어머님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야. 태현은 울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그는 혼자서 이 비밀을 간직해왔다. 지민은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화가 나기보다 슬펐다. 태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는데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지민이 속삭였다. 하지만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해. 약속해. 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그날 밤 그들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태현은 어머니의 도박 문제가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악화됐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순자는 남편이 죽은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화투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소한 오락이었지만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었고 결국 온라인 도박까지 하게 되었다. 태현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민이 물었다. 어머니를 설득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해야 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셔. 내일 함께 어머님을 찾아가는 건 어때? 지민이 제안했다. 함께라면 더 설득력 있을 거야. 태현은 망설였다. 어머니가 널 보고 싶어 하실까? 오늘 일 이후로 해봐야 알겠지.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힘든 시간에 서로를 도와야 해. 태현은 처음으로 그날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고마워 지민아. 넌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이해심이 많아. 나도 실수를 많이 했어. 네 뒤에서 행동한 것도 잘못됐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다음 날 그들은 순자의 아파트로 향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둘 다 긴장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 순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다. 순자의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한참 동안 응답이 없었다. 태현이 다시 눌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네. 어머니는 보통 집에 계세요. 태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태현의 얼굴에 불안감이 번졌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 혹시 비상키 있어? 지민이 물었다.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갑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 태현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지민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태현이 거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멈춰섰다. 어머니, 태현이 소리쳤다. 지민이 뒤따라 들어가 보니 순자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녀 옆에는 빈 약병이 있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119에 전화해. 태현이 소리쳤다. 그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긴급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먹은 것 같아요. 그녀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태현은 어머니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리며 계속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숨은 쉬고 계셔? 지민이 물었다. 응, 맥박도 있어. 하지만 의식이 없어. 태연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지민은 빈 약병을 집어들었다. 수면제였다. 얼마나 드셨는지 알 수 있을까? 모르겠어. 어제 이 약병이 거의 가득 차 있었어. 태현이 대답했다. 구급 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지민은 태현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리고 구급 대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신속하게 순자를 살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방금 도착했어요. 태현이 대답했다. 구급 대원들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순자를 들것에 실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 같군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태현과 지민은 구급차를 따라 자신들의 차로 병원까지 갔다. 태현은 운전대를 붙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긴장했고 지민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진정시키려 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순자는 이미 응급실로 실려 들어간 후였다. 그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태현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민은 그의 손을 잡았다.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야.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야.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자신의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다. 박순자님, 가족분이세요? 태현이 벌떡 일어났다.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미소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다행히 위세척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환자분은 이제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찰을 위해 이틀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수면 중이시고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하실 거예요. 의사가 떠나자 태현은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지민은 그의 옆에 앉았다. 무슨 말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어제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하셨어.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내가 거절했어. 처음으로 내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한 거야. 태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현아, 그렇다고 네 잘못이 아니야. 어머님은 도움이 필요해. 진짜 도움을, 돈이 아니라. 태현은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래도 내가 계속 도와드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건 아니야. 돈을 계속 보내는 것은 어머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거였어. 우리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어. 1시간 후 그들은 순자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현이 먼저 다가갔다. 어머니, 그가 부르자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던 태현아.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그녀의 시선이 지민에게 향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왜 여기 왔니? 지민은 문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태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제발, 왜 이러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살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태현은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난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내 결혼도 망치고.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지민은 천천히 다가가 태현 옆에 섰다.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예요. 순자는 지민을 바라봤다. 어제 널 그렇게 대해서 미안하다. 지민아, 넌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지. 지민은 놀랐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내가 도박 중독이라는 걸 알고 있니? 순자가 갑자기 물었다. 지민은 태현을 바라봤다. 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어머님.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난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빚이 너무 많아. 내가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얼마나 되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태현을 바라봤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3천만 원 정도. 태현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3천만 원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드린 돈이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알아. 하지만 계속 잃었어. 더 많이 따려고 더 많이 잃었지.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민은 자신의 예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순자가 마침내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희망의 빛이 되었다. 어머님, 지민이 말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님도 스스로를 도우셔야 해요. 전문가의 이 도움을 받아야 해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희에게 도움을 청하니. 내가 너희 결혼을 거의 망칠 뻔했는데. 태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세요. 그 자격으로 충분해요.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이틀 후 순자는 퇴원했다. 병원 의사는 그녀에게 도박 중독 치료센터를 추천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태현과 지민은 순자를 직접 센터로 데려갔다. 센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건물이었다. 치료는 12주 프로그램으로
첫 사주는 입원 치료였다. 순자가 짐을 풀고 방에 정착하는 동안 태현과 지민은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리시 투신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사가 말했다. 단도박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중요한 건 환자분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머님이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태현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치료 성공률은 환자의 의지와 가족의 지지에 크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가족 치료에 참여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요. 그날 저녁 순자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태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를 여기 두고 가는 게 맞는 걸까? 맞아. 지민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이곳에서 어머님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거야. 그리고 우리도 이 시간 동안 우리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야. 태현은 지민의 손을 잡았다.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 고마워, 지민아. 우리는 부부잖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들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순자의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들의 저축은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더 솔직하고 열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앞으로는 어떤 결정이든 함께 상의하자 태현이 제안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몇 개월이 지났다. 순자는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주 2회 단도박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태현과 지민은 그녀의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순자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 조금씩 돕고 있었다. 태현과 지민의 관계도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모든 재정적 결정을 함께 내렸고 주간 가계부 회의를 통해 서로의 필요와 목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했다. 집을 위한 저축도 다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강가에서 그들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을 줄 몰랐어. 순자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몇 개월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민이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님의 용기가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순자는 지민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민아.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밝혀지지 않았을 거야. 난 계속 거짓말을 하고 태현이는 계속 나를 도우려다 너희의 미래를 희생했겠지. 태현은 두 여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이 이렇게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우리 미래를 위해 건배할까요? 그가 음료수 잔을 들었다. 미래를 지민과 순자가 함께 외쳤다. 그들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강의 바람을 타고 울렸다. 지민은 태현과 순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이 상황이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어려움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태현은 지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야? 지민이 물었담. 열어봐. 태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민이 상자를 열자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 집 열쇠야. 태현이 설명했다. 아직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 명의로 계약금을 걸었어. 내가 몰래 저축한 돈으로. 지민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어떻게? 지난 6개월 동안 야근 수당을 따로 모았어. 네가 그랬던 것처럼 비밀이었지. 태현이 윙크했다. 하지만 이번엔 좋은 비밀이야. 지민은 태현에게 달려가 안겼다. 미쳤어. 정말 우리 집이야? 그래, 정말 우리 집이야. 월세가 아닌 진짜 우리 집.
눈물이 지민의 눈가에 맺혔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모든 어려움과 다툼을 지나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갖게 되었다. 태현아, 나 정말 행복해. 지민이 속삭였다. 태현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키스했다. 나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교훈을 줬어.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요청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아. 그리고 어머니도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셔. 우리 모두 성장했어. 지민이 동의했다. 내가 너의 뒤에서 행동한 것도 잘못됐어.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대화할 거야. 태연은 지민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진지하게 말했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지민아.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어. 우리의 미래가 우선이야. 그 말은 지민에게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태연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어머니보다 뒤처진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것이 어머니를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오히려 모두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새 집은 언제 들어갈 수 있어? 지민이 물었다. 한 달 후. 아직 작은 집이지만 우리의 첫 집이야.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저축해서 더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거야.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그곳이 우리 집이라는 게 중요해. 그날 밤 지민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의 꿈에서는 새 집의 모습이 그려졌다. 비록 작고 소박할지라도 그곳은 그들의 성장과 화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들은 순자를 초대해 새 집을 보여주기로 했다. 아직 이사 전이었지만 열쇠를 너 받았으니 구경시켜줄 수 있었다. 순자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초대를 받아들였다. 여기야 어머님. 태현이 작은 아파트의 문을 열면서 말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작지만 밝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창문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다. 정말 좋구나.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다. 너희들 정말 축하해. 어머님 덕분이에요. 지민이 말했다.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덕분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쳤는데. 지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솔직함과 신뢰의 중요성을요.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한 부부가 됐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넌 정말 착한 며느리구나, 지민아. 내가 네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서로의 가치를 알아볼 거예요. 태현이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순자는 조카에게서 받은 작은 화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새집 선물이야. 이 식물처럼 너희의 사랑과 가정이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 지민은 감동받아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한 달 후 그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도와주러 왔고 순자도 작은 음식을 준비해 함께했다. 물건을 옮기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모두가 돌아갔고 태현과 지민은 드디어 자신들의 집에서 첫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일 바닥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바는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어. 태현이 말했다. 처음 네가 아버님께 돈을 보냈을 때 난 네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지민은 웃었다. 나도 그 순간 미쳤나 싶었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그 행동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가끔은 관계를 흔들어야 진짜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졌어. 태현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내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주어서. 무슨 선물? 진실, 용기,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 지민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여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았다. 그들은 여전히 순자의 빚을 갚고 있었고 새 집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고 서로에게 솔직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민은 생각했다. 그녀는 결코 전쟁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작은 전쟁을 통해 그들은 더 큰 평화를 찾았다. 때로는 일어나 자신의 가치를 주장해야 한다. 때로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같은 선택을 다시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신의 가치를 위해, 그들의 관계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위해.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야. 태현이 말했다. 아니, 지민이 미소 지으며 태현의 얼굴을 감쌌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 그들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지민은 알았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다. 동등한 파트너십, 솔직한 소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였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들은 이제 진실 속에서 함께 그것을 마주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